대한민국 최고의 금융회사. 이곳은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다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화려한 빌딩에 고졸 출신의 27살 청년이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진우,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서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의 인사와 함께 사무실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귀에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야, 고졸 신입이야? 은행 경력도 없는데 왜 뽑았대? 여기 인턴 경쟁률 500대 1이라던데? 어떻게 들어왔지? 혹시 복권 맞았어요? 키득거리는 동기들의 웃음소리가 진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유지하며 자리로 향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업무 배정 시간. 팀장은 모든 인턴에게 한 명씩 담당 선배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이름만 호명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꾸했어요. 아, 내가 있었네. 너는 우선 복사기 사용법부터 배우고 사무용품 정리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주변에서 키득거림이 들렸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자빌 담당이 된 거였죠. 점심시간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진우에게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야, 우리끼리 가자. 저 친구는 좀. 슬며시 진우를 피하는 동기들의 모습에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런 무시쯤이야 익숙했으니까요. 그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난 여기서 성공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다짐하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불려가지 않았어요. 그저 심부름과 자빌만 계속되었죠. 그러나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버티기로 결심했어요. 저녁 9시 퇴근한 진우는 좁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박순영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진우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았어요, 엄마. 다들 친절하고 일도 재밌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병원도 좋은 곳으로 옮겨줄게요.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넌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미움을 다 먹인 후 진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전 이제 편의점 알바 가야 해요. 약은 밤 11시에 한 번 더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놨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드세요. 진우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기업 인턴, 밤에는 편의점 알바.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는 쉴 틈 없이 달렸어요. 편의점에서도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님, 5만 원어치 충전이요. 밤새 일하고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온 진우는 달랑 2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 준비를 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 회사에서의 둘째 주는 첫째 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사무실에서는 커피 심부름과 자빌만 시키기 바빴죠. 이거 다 엑셀로 정리해서 100장 복사해와. 무의미한 업무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중요한 회의 자료를 복사하던 중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진우는 밤을 새워가며 직접 손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불을 밝히며 100장이 넘는 서류를 손으로 작성했어요. 손가락이 아파 펜을 제대로 쥘 수 없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KJ 캐피탈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최강호. 그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 때문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 최강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그날도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진우가 급하게 복도를 뛰어오다 회장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진우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진우는 허둥지둥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손은 피로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최강호 회장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자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진우는 의아했지만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진우입니다, 회장님. 이번에 인턴으로 들어온 서진우라고 합니다. 최강호 회장은 진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저 나이일 텐데. 진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사과한 뒤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최강호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진우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그 감정이 그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최강호 회장은 인사팀에 진우의 인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서진우 27살 고졸, 보육원 출신, 박순영이 19살 때 입양. 보육원 출신이라고? 최강호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오후에 서진우 군을 내 사무실로 불러. 진우는 회장실로 부름을 받고 긴장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강호 회장은 그를 안락의자에 앉히고 차분히 물었어요. 진우 군,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그 펜던트 어디서 얻은 건가?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셔츠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색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이미 이것을 목에 걸고 있었대요. 최강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그 펜던트 좀 볼 수 있을까? 진우는 의아했지만 목에서 펜던트를 풀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강호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최강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강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인이 자신 앞에서 울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최강호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내와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했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어. 경찰은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지만 난 계속 희망을 가졌어.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진우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강호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사고 직전 나는 아들에게 저 펜던트를 선물했어. 아내는 우리 가족 사진을 넣어두었지. 그리고 이제 그 펜던트가 내 목에 걸려 있네. 진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박순영이 그를 입양한 것은 그가 4살 때였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최강호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 진우 군, 혹시 DNA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나?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2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이틀 동안 진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DNA 검사 결과로 가득 찼어요. 만약 최강호 회장이 정말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강호 회장은 진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최강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99.99% 일치야. 내 아들이 맞아. 그 순간 진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최강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럴 수가. 내가 내 아들이었어? 최강호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늦게 찾다니. 2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최강호 회장은 팔을 벌려 진우를 안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품 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품인 것처럼. 아버지. 진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강호 회장은 그 말을 듣자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2사람은 30년 만에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J 캐피탈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최강호 회장이 전체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돌았어요.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강호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그런데 최강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최강호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서진우 인턴입니다. DNA 검사 결과 그는 제 친아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가장 구석에 앉아있던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꿋꿋이 앉아 있었어요. 이에 따라 몇 가지 인사조치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최강우 회장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김 부장, 당신이 서진우를 채용할 때 그의 학력을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는 필요 없어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강우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또한 진우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직원들은 모두 지방지점으로 발령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지? 이제 지방에서 배워오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를 무시했던 동기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강우 회장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는 오늘부터 KJ 캐피탈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이제 내 아들이 우리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인턴이었는데 오늘은 회사의 후계자라니. 회의가 끝나자 모든 직원들이 진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아부하기 바빴어요. 진우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회장님 아드님이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진우는 그들의 돌변한 태도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간 옆에서 최강우 회장이 그에게 속삭였어요. 어떤가, 내 복수가?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최강우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급차를 타고 운전기사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박순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박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진우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요. 박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진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진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놀랐어요. 엄마 아셨어요? 제 친아버지가 최강우 회장이라는 걸. 박순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몰랐어. 하지만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 보육원 원장님이 말했거든. 내가 강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에는 비싼 펜던트를 걸고 있었다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전 엄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절 키워주셨잖아요. 박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분과 함께 해야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 엄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강우 회장.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강우 회장이 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박순영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박순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강우입니다. 박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최강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뿐입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병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를 불렀어요. 박순영 씨는 오늘부터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깁니다.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해주세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최강호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는 편히 쉬세요.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순영은 감격하여 오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진우는 두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박순영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KJ 캐피탈은 크게 변화했어요. 진우는 이제 경영 수업을 받으며 회사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찾아온 부와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KJ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고졸 출신과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어요. 진우는 직접 재단을 이끌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진우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가 설립한 재단은 짧은 시간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그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편 최강호 회장은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냉철하고 무서운 회장은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자주 보이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직원들은 이런 변화에 놀라워했죠. 회장님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최강호 회장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3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하며 유대감을 쌓았어요. 아버지, 어릴 적 제 모습이 궁금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최강호 회장은 진우에게 옛 앨범을 보여주며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인 최미영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진우는 자신의 눈과 미소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고 당시에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더구나. 이야기를 들으며 진우는 자신의 뿌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박순영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요양병원에 들러 박순영과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옛날 앨범을 봤어요. 제가 어릴 적 모습도 봤어요. 박순영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니 엄마도 행복하구나.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된 박순영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어요.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KJ 캐피탈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서진우 이사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죠. 진우가 주도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KJ 캐피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진우님, 제가 예전에 무례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진우는 그런 말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나아가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KJ 캐피탈의 옥상 정원에서 최강호 회장과 진우가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구나.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최강호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가져온 변화가 놀랍구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회사 실적도 좋아졌어. 무엇보다 회사 문화가 건강해졌지. 진우가 주도한 평등 기회 프로그램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덕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KJ 캐피탈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최강호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 그날 밤 최강호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진우를 정식으로 KJ 캐피탈의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었죠. 서진우 부회장은 단순히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과 비전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최강호 회장의 기자회견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언론들이 고졸 출신에서 금융재벌 후계자가 된 서진우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그의 평등 기회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학벌이 아닌 열정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진우의 이런 메시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